나의 말의 첫 번째 청취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싶고 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말이 내가 첫 번째 청취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도 살리는 말, 정말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의로운 말을 써야겠다는 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냥 내 말의 주인이 나라고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나누는 말,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책 속에 여러분들의 말 습관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말 습관을 꼭 한 번씩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말 습관을 돌아보고 말 공부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 정말 기운을 주는 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꼭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도요, 오랫동안 이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나의 말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계속 읽어보는 것, 반복 연습밖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확실하게 나의 말을, 스킬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내가 5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그 팁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런데 나의 말을 정말 정식으로 제대로 늘리고 싶다 한다면 왕도는 반복 연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들도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오늘 펼쳐질 이야기들, 그렇죠? 뉴스 앵커라고 한다면 어제 소식, 오늘 소식,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중요한 뉴스거리에 있어서는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줍니다. 낭독 연습을 계속합니다. 낭독 연습을 하루라도 빼먹지 않으면요, 이 조은기관도 모든 것들이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근육도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 그 다음에 읽는 연습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아나운서들만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정해진 원고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수시로 들어오는 속보를 처리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 속보의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면접 중에 면접관이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나중에 Q&A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른 반론을 제기했을 때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내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나운서들이 하는 훈련 방법 중에 모두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했던 훈련 방법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면들을요, 말로 설명해 주는 연습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유튜브 촬영 현장에는 지금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조명이 지금 커다란 조명이 2대가 지금 앞에 놓여 있고요. 오늘 촬영해 주시는 PD님이 한 분이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자재들이 있어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지금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 분들이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 기자재들을 준비해 놓은 모습들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네요.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학 정책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 상상스퀘어에서 나왔던 책들이 꽂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말로 풀어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걸 말로 설명을 한다는 게 익숙치가 않으면 좀 어버버버 나올 수도 있고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뭐부터 이야기를 하지? 이게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애들립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언가 즉흥적으로 임기응변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면접이나 발표 상황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아나운서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화면 보고 말하기 아니면 장면 보고 설명하기, 이 훈련 방법을 한번 써먹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의 말의 기술, 화술이라고 하죠. 화술을 높이고 나의 생각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말 잘하는 사람으로서 좀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요, 관계가 개선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 공부를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되면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써먹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에 대한 관심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내 목소리와 말을 더 넓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말을 내가 써먹어 보겠다. 내가 말로 뽐내 보겠다. 내가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겠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말로 확장을 시키면요, 여러분의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활동 반경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소리를 길렀던 말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말 공부에 뛰어들었던 여성들이요, 처음에는 나를 갈고 닦는 데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시각장애인 방송에 뛰어들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방송에 한번 참여를 하고 나면요, 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쓸모 있는 소리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의 경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제 말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것들이요, 이제 뭐 국립국어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낭독 프로젝트가 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공공기관에서 낭독 프로젝트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와 말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치환이 되면 그런 보이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참여해봤더니 또 그 희열이 또 굉장한 거지요. 점점 그 희열이 쌓이고 쌓이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희열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요, 목소리의 나눔, 말을 나누는 행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직까지 많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뛰어들면 이 나눔의 희열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돈과 뭔가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지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는 적어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 나눔 행위에 같이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눔의 희열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을 위한 말 공부 책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의 습관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말 공부를 전략을 세워서 말 공부에 뛰어들고 나의 말과 목소리를 가다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소리와 말을 세상에 좀 더 이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3장에서는 나누는 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아니면 소리책 낭독, 현장 해설, 혹은 이걸 나눔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연히 나눔입니다. 강연도 나눔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연은 훌륭한 나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의 노하우들을 제가 책 속에 꾹꾹 눌러서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도요, 우리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EBS 화면 해설을 또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 EBS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강의를 보다 보면요, 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이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모호한 지시어를 남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이지? 그래,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 그림 보이지?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귀로만 듣고 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죠. EBS 화면 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광고,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같이 공유하기에는 부족한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를 위한 영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화면 해설. 정말 눈에 선하게 보이듯이 정말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로 설명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화면 해설이고요. 현장 해설은 현장에서 직접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 만져볼 수 있는 것들, 모든 나머지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행, 안전한 보행을 또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현장 해설의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책. 오디오북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오디오북은요, 책 속에 나와 있는 글밥, 글들을 읽어주는 게 오디오북이라고 한다면요, 소리책은 우리 그림 동화책만 하더라도 그림 동화책의 생명은 사실은 글도 글이지만 그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그 그림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글밥만 오디오북에서 읽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리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그림 정보들, 이런 표 아니면 주석,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이런 것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소리책이라고 합니다. 소리책 낭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말과 목소리를 가다듬는 행위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정말 쓸모있게 사용할 길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성우들이나 아나운서 일부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의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 사회도 정말 좋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누는 말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책을 보면요, 제가 왜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 제 책 속에 바로 있습니다. 한 15년 전이었는데요, 우연찮게 출연을 하셨던 한 분이 이제 김 앵커도 좀 사회에 좀 좋은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서는 저를 데려가셨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였어요. 협회를 가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워낙 사회복지기관들마다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행사 사회를 본다거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도자료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제가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사가 열리면 사회를 본다거나 장애인 행사에 사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말 좋은 활동들을 사회에 알리는데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보도자료를 쓰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언론을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을 쭉 해왔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지체장애, 발달장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 행사장에서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 이게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영역까지 넓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협회와 기관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고 제가 필요한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일을 매주 재능기부로 하게 되거나 혹은 행사가 있을 때 저 현장 상황에 맞춰서 현장 해설 겸 사회를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나눔으로까지, 목소리 나눔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계속 지금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될까? 나도 좀 나누고 싶은데, 나도 좀 쓸모있게 활용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 내가 돕고 싶은 영역, 함께 나누고 싶은 영역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고 점점 들여다보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과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씩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공감의 반경이 좁고 깊은 게 아니라 넓게
나의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목소리와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 시작한 행위였는데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이유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냥 나누기만 하면 저에게는 도움이 없다면 못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 목소리를 나눴을 때 상대방의 그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들, 반응들,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당위를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때,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정의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더 알아가는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채워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이 알매의 지평도 넓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서로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이 사회가 더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렸던 이 희열, 저만 누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국에 있는 경력보유 여성들에게 이 말과 목소리를 나눴을 때 희열을 같이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에 말 공부를 함께 했던 거였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에만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하며 말하기, 살리는 말, 나누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더 넓게 모든 분들에게 오픈 소스로 열었으면 하는 생각에 어른을 위한 말 공부라는 책을 썼으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또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자신감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방향성도 설정을 하셔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의 첫 번째 청취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싶고 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말이 내가 첫 번째 청취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살리는 말, 정말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말을, 의로운 말을 써야겠다는 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냥 내 말의 주인이 나라고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나누는 말,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책 속에 여러분들의 말 습관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말 습관을 꼭 한 번씩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말 습관을 돌아보고 말 공부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 정말 기운을 주는 말, 예쁜 말, 인정받는 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꼭 피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인한 그야말로 변화, 삶의 변화를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근육, 생각 근육 가다듬을 수 있는 방법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시고 저는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 보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을 꼭 옮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생 말공부 생활자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른을 위한 말공부 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안내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